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 보도가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자가 열린 후의 반응, 실제로는 어떨까요? 먼저 여당인 민주당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동정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제될 분이 없다라고 논평했어요. 애써 이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전 마사지, 보통 마사지라고 하는 저걸 마사지 작업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쪽 후보의 부인이 한 말이었으면 아마 오늘 일면 탑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딱 보면서 이 정도의 내용조차 보도되게 안 되게 만들 정도로 김건희 씨가 과연 세구나, 실세구나. 김건희 씨의 이 말들은 결국 윤석열 후보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 자, 우상호 의원은요, 김건희 씨가 세다, 실세다, 뭐 이런 걸 느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요, 녹취 내용보다는 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오히려 문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글쎄요, 그렇게 적극적인 내용으로 반박을 한다기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보도가 나오기 전에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뭐 여러 의원분들이 본방사수해야 된다, 뭐 큰 게 터질 거다라는 그런 느낌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정작 내용이 공개되고 나니까 조금 차분한 모습을 애써 좀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 언론과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김건희 씨가 언론을 통제해서 보도를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지위에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일면에 다뤘고요. 오늘 우리 채널A 라이브에서도 뭐 탑뉴스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채널A 뉴스 라이브. 뉴스 라이브에서도, 뉴스A 네. 라이브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언론과 국민의 몫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께서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오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아까 지적을 해주셨어요. 공개가 되기 전과 후가 반응이 민주당이 좀 네. 다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안 나온 것 같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지도부가 이 시청을 꼭 하라고 종용하고 또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주 공식적으로 명쾌한 논평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략을 좀 가닥을 잡은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미투 열풍 속에서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한 큰 비판을 또 받았던 적도 있는데, 이 미투에 대해서 훨씬 더 왜곡된 시각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사담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동일한 잣대인가, 이런 부분을 우상호 의원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내용을 본 시청자나 유권자들도 이 굉장히 이 반반 갈리고 있죠. 굉장히 비난을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생각했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되레 역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도 방송이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연이어 펼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영방송이라면 균형을 맞춰서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 욕설 테이프와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항들도 당연히 방송을 해서 국민들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 전과사범입니다. 검사를 사칭한 사람입니다. 무고죄도 저질렀습니다. 음주운전도 했습니다. 형수에게 욕설하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차마 귀를 씻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얘기입니다. 욕설투성입니다. 도대체 이런 폐류를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심판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사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은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죠. 당사자인 그 박인복 씨, 그 형수의 목소리, 과거에 저희가 들려드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밤 10시 반에 또 이재명 후보가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하고 7월 16일 날 오전 1시 33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조사받고 가냐 이나 됐던 말이 그거예요.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끊을래요. 너한테 안 해. 형님 바꿔봐 미친. 막말을 제가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강제 입원하려는 게 들통이 났잖아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도요, 원본 그대로 모두 트는 것은 후보자 비방죄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된 일부만 발췌해서 방송하는 것 자체가 모두 금지가 된 상태지만 원본 전체를 다 트는 건 문제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었죠.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 글쎄요, 이번에 김건희 씨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녹설 파일 때 결정 논리와 거의 유사한, 거의 같은 논리로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녹취가 이번에 공개된 것처럼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도 공개돼야 되는 게 또 상대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릴 때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 이게 악의적으로 편집돼서 유포가 되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후보자 비방죄는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그것이 실제 사실이더라도 처벌을 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김건희 씨의 어떤 인터뷰 파일도 악의적으로 가공돼서 유포를 시킨다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높게 되고, 다만 그 전후 맥락을 알도록, 왜냐하면 7시간이 넘는 파일을 다 기사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악의적인 편집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는다면 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네. 뭐 그냥 기계적인 균형만 맞춘다면 두 녹취 같이 틀면 또 뭐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군요. 자, 형수 욕설 논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이런 입장을 밝혀왔었죠. 제가 우리 가족에게 뭐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참기가 어려워서 뭐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공직자로서 당시에는 뭐 공직을 그만두는 것도 각오한 상태였는데 이제 세월도 한 10년 지났고 뭐 저도 많이 성숙했고 그 사이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 이 부분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반복해서 사과를 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는 좀 그만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되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다시 형수 욕설 파일이 거론되고 부각되는 이런 효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로서는 난감하겠죠. 다시 이제 이거를 틀으라고 하는 얘기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다만 저게 과연 여론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보면 사실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다 인터넷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들을만 했다고 봐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서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게 설령 다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이제 제가 국민들이 평가하는 건 뭐냐, 이재명 후보가 대국민 사과는 많이 했어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그러나 어느 게 안 되냐면 당사자인 형수하고 형수 가족들로부터는 아직 용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적어도 형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쪽에서 뭔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좀 더 우호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면은 제가 보면 이것은 바로 지지율하고 연관돼 가지고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